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어제 6월 모의고사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작품을 바탕으로 현대시 부분에서 수능 특강에 실린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수능 특강에 나온 현대시 작품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별 3개짜리로 선정을 하였고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별 2개짜리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생과 같이 수능특강 현대시 수능 예상작품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 제가 서두에 4가지 기준으로 수능 출제 예상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4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수능에서 절대 출제되지 않는 작품의 유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절대로 출제되지 않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예상 작품을 많이 걸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가의 나이입니다. 역대 수능에서 출제된 작품을 쓴 작가의 나이를 보면 가장 어린 나이가 53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젊은 작가들은 왜 수능에 출제가 안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작품성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의 평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일파라든가 아니면 월북한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만 생각을 하면 시가 떨리고 굉장히 우리 역사의 암울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 친일파를 주도를 했던 그리고 친일파로 넘어갔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수능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논란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친일파 작가들은 거르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용이 긴 작품은 출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보통 현대시가 수능에서 출제될 때 어떻게 출제가 되죠? 그 현대시에 한 세트가 이렇게 나오면 시 하나와 시 또 다른 시 하나 해가지고 2가지의 시가 세트로 묶여져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가 긴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학생들 보고 그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가뜩이나 시간도 부족한데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못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긴 작품들은 걸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려져 있는 정지용의 백록담 같은 시는 정지용이라는 훌륭한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무진장 길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긴 작품들은 거르고 수능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공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세 번째는 그 작품의 시인이 현직 교사, 교육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그런 시인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정서가 부정적인 작품들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지금 거의 30년 다 됐잖아요. 근 30년의 역사 중에서 출제된 작품들을 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정서의 작품은 출제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국어를 1교시에 시험을 보잖아요. 1교시에 시험을 보는데 가뜩이나 문제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 1교시 국어 시험은 조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뜩이나 마음도 울적하고 멘탈도 와사삭 부서지고 우울한 찰나에 수험생들이 읽고 있는 시 작품이 부정적인 정서까지 해봐요. 그러면 혹시나 시험을 보다가 학생들이 시험을 포기를 하거나 한강다리 위에 올라갈까봐 그것까지 평가원은 고려를 해서 학생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얘기를 하는 작품은 절대로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 기준 두 번째는요, 바로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적은 작품들이 있어요. 여류 작가가 쓰신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수능 출제위원 교수들이 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수능 출제 교수들은 어떻게 수능을 출제하나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합숙을 하며 수능을 출제를 합니다. 더군다나 2017년 이후부터는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혹시나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을 미루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대비해서 시험 문제를 2개나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합숙을 하면서 3, 4주 동안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험을 출제하는 곳에 여성 교수가 있을까요? 남자 교수들하고 같이 합숙 생활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여자 교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수능 출제 위원들은 대부분 남자 교수고요. 여자 교수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남자 교수들이 주로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 남자 교수들은 대부분 다 50대 이상 60대란 말이죠. 그러면 이 5, 60대 남자 교수들이 여류 작가에 관심을 가질까요?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류 작가 작품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류 작가의 작품들은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작품 출제 기준 세 번째는요, 올해 수능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 테마의 작품은 올해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에서 고향을 테마로 한 현대시 작품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테마가 출제될 것이냐? 고향 테마를 빼고는 다 출제될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픈마인드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제 봤던 6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한다면 삶의 성찰과 관련된 테마가 이번 수능에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한 모의고사에서 6월 모의고사만 봤으니까 9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봤을 때 두 개를 합쳤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방향성이 그래도 수능에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삶의 성찰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삶과 관련된 주제의 테마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테마인 사랑과 관련된 테마, 그리고 자연 친화와 관련된 테마도 이번 수능에서 더불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작품 출제 기준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은 어떤 경향을 띠는 작품이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수능을 대비하고 공부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여태까지 수능에 나온 현대시 작품들을 봤을 때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정서와 태도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극복 의지 등을 다루는 작품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현대시를 보면서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우쌤과 함께
수능특강 현대시 파트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이번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 적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도 별 3개짜리 작품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작품은 신석정 작가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입니다. 화자의 굳센 의지와 이상 추구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작품의 화자는 저문 들길에 서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삶에 대한 굳센 의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삶에 대한 성찰로서 내기 좋은 주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2007년에 이 작품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이번 수능의 테마는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삶의 성찰과 삶의 의미의 테마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작품이 정확하게 삶의 성찰과 삶의 의미, 그로 인한 굳센 의지를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너무 좋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용운 시인의 해당화라는 작품입니다. 돌아올 기약을 어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섬세한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고요. 2009년에 님의 침묵이 출제된 이후에 수능에 나오지 않아서 나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제의식도 좋고 매우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박재삼 시인의 한입니다. 이 작품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나타난 시입니다. 2002년에 추억에서라는 작품이 출제된 이후 출제된 적이 없는 오래된 작가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김광석 시인의 생애 감각입니다. 96년도에 산이라는 작품이 출제되었고 출제된 지 오래된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시인이 뇌졸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인의 투병 체험을 바탕으로 생애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에 대한 의지를 환기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연예인 신동엽이 아니고요. 작가 신동엽입니다. 신동엽 작가의 작품은 94년도에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이라는 작품이 출제된 이후로 출제된 지 오래된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요, 껍데기로 상징되는 허위와 거칠에는 사라지고 알맹이로 상징되는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만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작품이고 주제의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김수영 시인의 목포입니다. 이 작품은 목포의 속성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주제의식이 매우 좋고 수능에서 출제되는 작품에 딱 부합하는 주제의식을 지닌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송수건 작가의 까치밥입니다. 16년도에 지리산 뻐꾹새라는 작품으로 송수건 시인의 작품이 출제되었고 최근에 2016년에 돌아가신 작가입니다. 근래 돌아가신 작가들을 수능에서 좋아하고 잘 냅니다. 이 작품은 까치밥을 남겨주는 모습을 통해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안정과 배려를 강조하는 작품으로서 주제의식 또한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최두석 시인의 성의꽃입니다. 이 작품은 새벽버스에서 서민들이 만들어낸 성의꽃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한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저항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작품으로서 주제의식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가입니다. 아홉 번째는 김광균 시인의 광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대표적인 1930년대 모더니즘 시로서 회화성이 강조되면서 시각적 이미지가 중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서 이번에 출제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백석 시인의 수라라는 작품입니다. 백석 시인은 워낙에도 유명하고 우리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작가이죠. 04년도에 고향이라는 작품이 출제된 이후 출제된 적이 오래된 작가입니다.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으로서 작년 주제의식과도 겹치지 않고 내기 좋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는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삶의 고난함과 그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연민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2014년도 B형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이 출제되었는데 역시 과거에 출제된 작품은 또다시 리바이벌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김종길 작가의 성탄제라는 작품입니다. 07년도에 고고라는 작품이 출제된 이후 오랫동안 출제가 되지 않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돌아가셔서 최근에 돌아가신 작가로서 내기도 좋습니다. 아까 송수건 시인의 까치밥을 얘기하면서 송수건 시인 역시 최근에 돌아가신 2016년에 돌아가신 작가라서 이번 수능에서 내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김종길 시인 역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출제하기 좋은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옛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해버린 도시에 내린 눈을 맞으며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주제의식 또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째는 이육사 시인의 광야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시인도 좋고 문학사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완성도도 높은 출제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이육사 작가의 작품은 수능에 4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 4번 동안 출제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육사의 대표 작품인 광야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는 김영랑 시인의 집입니다. 김영랑 시인도 역시 유명한 작가이죠. 유명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은 작가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도 별 2개짜리 시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는 박남수 작가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방공호로 상징되는 정쟁과 그 위에 핀 채송화의 대조를 통해 전쟁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주제의식이 정말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남조 시인의 정념의 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여류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여류 작가는 나오기 힘들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작품은 굉장히 의미가 좋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의식과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독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화자의 동경과 기원이 담겨 있는 시이기 때문에 주제의식도 좋고요.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삶의 의미와 관련된 테마가 이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향과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종삼 시인의 누가 나에게 물었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김종삼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한 번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서민적인 이야기에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제의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강은교 시인의 일어서라 풀아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 여류 작가는 딱 한 번 나왔다고 했는데 이 딱 한 번 나온 작가가 바로 강은교 시인입니다. 이 작품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출제된 여류 작가의 작품으로서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지닌 민중을 풀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으로서 주제의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김관식 시인의 거산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시는 자연 친화적인 시로서 자연 친화적인 주제를 갖는 고전 시가와 묶어서 내기 좋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2022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 예상 영상을 잘 보았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도움받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